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세상을 만드는 아주 특별한 화학 가족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는 정말 놀라운 분자들의 세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플라스틱 물병, 그리고 지금 입고 계신 옷 중에 있을지도 모를 나일론 재킷, 또 머리 아플 때 찾는 아스피린. 이 세 가지 전혀 상당 없어 보이잖아요? 과연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이 모든 게 하나의 똑같은 화학 가족 출신이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꼭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데 성격은 제각각인 자식들 같달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아주 흥미로운 가족을 한번 만나보시죠. 이 가족의 이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바로 카복실산과 그 유도체들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되게 복잡할 것 같지만 그 원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이 가족의 가장 어른, 그러니까 부모 역할을 하는 분자가 바로 카복실산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앞으로 보게 될 모든 놀라운 물질들이 바로 이 카복실산이라는 살궤도에서부터 출발하는 셈이에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이 화합가족의 족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부모인 카복실산의 일부, 그러니까 저 OH 부분이 다른 걸로 딱 바뀌면서 4명의 개성 만점 자녀들, 즉 유도체가 태어나는 거예요. 첫째부터 볼까요? 반응성 끝판왕, 산할로젠 화물입니다. 염소, Cl 같은 걸로 교체된 형태인데 워낙 활발해서 다른 화학물을 만들 때 아주 중요한 출발 물질이 되고요. 둘째, 산무수물.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아스피린을 만들 때 쓰입니다. 셋째는 에스터. 이건 과일의 달콤한 향을 내기도 하고 우리가 쓰는 페트병 같은 플라스틱의 재료가 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막내, 가장 안정적인 아마이드가 있어요. 이건 나일론 섬유는 물론이고 심지어 우리 몸의 단백질을 이루는 기본 구조이기도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아니, 그럼 이 가족들은 어떻게 서로 모습을 바꾸고 또 완전히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비결이 있겠죠? 이 가족에겐 공통적으로 쓰는 필살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가 떠나면 새로운 하나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정말 단순하죠? 전문 용어로는 친핵성 아실치환 반응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데요. 그냥 쉽게 자리 바꾸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있던 애가 나가고 새로운 애가 들어와서 그 자리를 채우는 거죠. 바로 이 간단한 원리가 세상을 바꾸는 물질들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이 자리 바꾸기 게임은요, 딱 2단계면 끝납니다. 첫 번째, 새로운 그룹이 다가와서 중심에 있는 탄소를 공격하면서 결합을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리를 뺏긴 원래 있던 그룹이 안녕 하고 떨어져 나가면서 교체가 완료되는 거죠. 공격, 그리고 교체.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재밌는 게 이 가족 안에도 일종의 서열이 있어요. 뭐랄까, 반응성 서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가족 구성원이 똑같은 속도로 이 자리 바꾸기 게임을 하진 않거든요. 과연 누가 제일 빠르고 누가 제일 느긋할까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보세요. 산할로젠 화물이 그냥 압도적이죠? 반응성이 제일 높아요. 변화에 가장 적극적인 첫째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이 산무수물, 그리고 에스터 순서고요. 제일 아래에 있는 아마이드가 가장 안정적이라 반응이 제일 느려요. 이 서열은 결국 원래 있던 그룹이 얼마나 자리를 잘 비켜주느냐, 즉 이탄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이게 바로 다음 내용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 서열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화학자들이 이걸 이용해서 원하는 물질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거든요.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반응성 서열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산, 할로젠 화물로는 그 아래에 있는 에스터나 아마이드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저 밑에 있는 안정적인 아마이드를 가지고 반응성 큰 산 할로젠 화물을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이 화학 원리들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물병이랑 나일론 재킷 같은 실제 물건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이 위대한 가족이 남긴 유산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 비밀은 바로 단계 성장 중합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 자리 바꾸기 반응 있잖아요. 그게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수천, 수만, 수억 번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자들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아주 길다란 사슬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플라스틱이나 섬유 같은 고분자, 즉 폴리머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보세요. 가족 구성원 중에서 아마이드를 만드는 반응을 계속 반복하면 우리가 아는 나일론, 즉 폴리아마이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에스터를 만드는 반응을 계속 반복하면 페트병 같은 폴리에스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족 구성원을 데려와서 반응시키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물질이 탄생하는 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이 대단한 가족의 이야기가 우리가 만든 플라스틱이나 옷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곳에 이들의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바로 우리 몸속에요. 우리 생명체는 ATP라는 에너지 화폐를 써서 아실인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유도체를 만드는데요. 이걸로 생명 활동에 꼭 필요한 반응들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 얘기했던 아스피린도 당연히 이 화학 원리를 이용한 거고요. 심지어 미래에는 흙에서 썩는 플라스틱, 그러니까 생분해성 고분자를 설계하는데도 바로 이 가족의 원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아우르는 거죠. 자, 정리해볼까요? 하나의 부모 분자에서 시작해서 자리 바꾸기라는 아주 간단한 필살기 하나로 우리 주변의 세상을 만들어낸 화학가족. 오늘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자 수준의 작은 변화가 어떻게 우리가 만지고 보는 거대한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원리를 알게 된 우리, 다음엔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